기원 후 43년, 안개 낀 브리타니아 남부 해안가에 낯선 군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원주민인 켈트족 전사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로마 군단의 상륙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평화롭던 섬나라에 닥친 절체절명의 위기,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지중해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무서운 속도로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대륙의 변방이었던 섬 브리타니아도 그들의 거대한 야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군은 압도적인 무력과 조직력으로 원주민들을 제압하고 그들의 문명을 이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험한 길 대신 돌로 만든 도로가 깔리고 화려한 목욕탕과 신전이 들어섰습니다. 약 400년간 이어진 로마의 지배는 브리타니아의 선진 문명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원주민들의 고유한 삶과 문화를 송두리째 뒤흔든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로마군이 본국의 위기로 철수한 5세기경, 브리타니아는 다시금 거대한 힘의 공백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혼란을 틈타 북해 건너편에서 앵글로색슨족이 거칠게 밀려왔습니다. 그들은 원주민을 서쪽 변방으로 몰아내고 오늘날 잉글랜드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정착의 평화는 짧았습니다. 8세기 말부터는 북쪽의 악마라 불린 바이킹이 해안가를 무차별적으로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원은 불타고 마을은 짓밟혔습니다. 이 야만의 시대에 웨식스의 알프레드 대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이킹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고 잉글랜드의 정체성을 지켜낸 영웅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치열한 방어 속에서 잉글랜드라는 나라의 윤곽이 서서히 그리고 단단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1066년은 영국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기억됩니다. 바다 건너 프랑스 노르망디 공작 윌리엄이 잉글랜드 왕위를 노리고 대규모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헤이스팅스 언덕에서 벌어진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결국 앵글로색슨 최후의 왕 헤럴드가 전사하고 정복자 윌리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영국의 지배 계급은 하룻밤 사이에 앵글로색스너 대신 프랑스어를 쓰는 노르만인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윌리엄은 세금을 걷기 위해 철저한 토지 조사서인 둠스데이 북을 만들어 통제력을 강화했습니다. 이 정복으로 섬나라 영국은 대륙의 봉건제도 깊숙이 편입되었고 오늘날 영국의 정치, 사회, 언어적 뿌리가 완성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세 영국은 강력한 왕권과 이에 맞서는 귀족 세력 간의 끊임없는 줄다리기였습니다. 특히 사자신왕 리처드의 동생 존 왕은 계속된 전쟁 패배와 무리한 세금 징수로 귀족들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참다 못한 귀족들은 1215년 런던 근교 러니미드 초원에서 왕을 무력으로 압박해 하나의 문서에 서명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입니다. 왕이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는 원칙을 세운 이 사건은 절대 권력의 제동을 건 최초의 중요한 시도였습니다. 이후 의회가 형성되며 귀족과 평민 대표가 국정에 참여하는 기틀이 마련되었고 이는 훗날 영국식 민주주의의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16세기 튜더 왕조는 영국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헨리 8세는 자신의 이혼 문제로 교황과 정면으로 대립하다 결국 가톨릭과 결별하고 독자적인 성공회를 설립했습니다. 이 종교적 격변 속에 전국의 수도원이 해산되고 그 부가 왕실로 귀속되어 왕권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뒤를 이은 엘리자베스 1세는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 고 선언하며 종교 분쟁으로 분열된 국가 통합에 힘썼습니다. 그녀의 치세에 영국은 당시 유럽 최강국이던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며 해상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셰익스피어와 같은 대문호가 활동하던 문의 부흥기이기도 했습니다. 대내외적 혼란을 극복하고 강력한 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된 역동적인 시기였습니다. 17세기 왕권 신수설을 맹신하던 스튜어트 왕조와 의회의 갈등은 결국 내전으로 폭발했습니다. 올리버 크로멜이 이끄는 의회파 군대가 승리하며 국왕 찰스 1세가 처형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잠시 공화정이 들어섰지만 엄격한 통치에 지친 국민들은 다시 왕정을 복고시켰습니다. 그러나 왕과 의회의 갈등은 재현되었고 결국 1688년 의회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국왕을 교체하는 명예혁명을 성공시킵니다. 이로써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는 입헌 군주제의 기틀이 확립되었습니다. 절대 군주의 자의적인 지배가 끝나고 법과 의회에 의한 통치가 시작된 혁명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개량을 기점으로 공장이 돌아가고 면직물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맨체스터와 같은 북부 도시들은 검은 연기를 내뿜는 굴뚝으로 뒤덮였습니다.
농촌을 떠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며 사회 구조가 급변했습니다. 영국은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지만 그늘도 깊었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혹독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도시 빈민층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극명하게 공존하며 인류를 현대 문명으로 이끈 격동기였습니다. 19세기 빅토리아 여왕 시대, 대영 제국은 그 힘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라는 말처럼 전 세계 육지의 4분의 1과 인구의 4분의 1을 지배 아래 두었습니다. 런던은 세계 금융과 외교의 명실상부한 중심지였고 막강한 해군력은 전 세계 바다를 장악하며 팍스 브리타니카를 유지했습니다. 겉으로는 엄숙하고 도덕적인 분위기가 사회를 지배했지만 제국주의의 팽창 속의 식민지에 대한 가혹한 수탈이라는 어두운 이면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 등 과학적 발견이 쏟아져 나오고 만국박람회를 통해 압도적인 국력을 과시하던 그야말로 영국이 세계의 중심이었던 시대였습니다. 20세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전쟁들로 점철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호 속에서 수많은 영국의 젊은이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이어진 제2차 세계대전은 본토마저 심각하게 위협했습니다. 나치 독일의 런던 대공습으로 도시는 불바다가 되었지만 처칠 총리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국민들은 결사항전으로 버텨냈습니다. 연합국의 승리로 전쟁은 끝났지만 영국이 치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국력은 쇠퇴했고 경제는 파탄났으며 인도 등 주요 식민지들이 독립하며 제국은 빠르게 해체되었습니다. 찬란했던 제국의 시대가 저물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해야 했던 시기입니다. 전쟁의 깊은 상처를 딛고 현대 영국은 복지 국가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기치 아래 무상의료 시스템인 국민보건서비스 NHS가 도입되었습니다. 60년대에는 비틀즈로 대표되는 대중문화가 전 세계를 강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해체 이후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유럽의 일원으로서 유럽연합 EU에 가입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했지만 최근 브렉시트를 선택하며 다시 한번 경랑 속에 서게 되었습니다. 과거 제국의 영광과 현재의 여러 도전 사이에서 영국은 지금도 끊임없이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재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